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혁 변호사입니다. 한국을 버려야 산다.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오프쇼어링. 오프쇼어링이란 우리나라를 버리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가 리쇼어링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쇼어링, 나타난다, 다시 돌아온다. 이걸 리쇼어링이라고, 오프쇼어링은 밖으로 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자, 한국을 버려야 산다. 현대차도 밖으로 나갑니다. 심지어 말이죠, 부품 업체도 현지에서 조달하겠다. 한국을 버려야 산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투자를 유치한다 그러죠. 투자를 유치한다는 말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 공장을 만들고 한국의 기술자와 한국의 종업원들을 써서 물건을 만드는 거, 그거를 투자를 유치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를 유치받기는커녕 한국에 있는 유럽 기업들과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과 한국에 있는 해외 기업들이 더 이상은 한국에서 기업할 수 없다고 지금 엑소더스,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을 버려야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MZ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난립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 취지가 다른 곳들로 다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누가 그 많던 취지를 옮겼나? 누가 그 많던 한국의 기업들을 다 밖으로 내쫓았습니까? 최신 한국경제 및 기업상을 잘 정리한 말이 바로 이 오프쇼어링입니다. 코리아 오프쇼어링. 한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 물론 한국을 떠나는 것은 한국 기업들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기업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오프쇼어링이라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이 공장, 사업장을 해외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왔다가 그 나라로 가는 건 그 나라 입장에서는 리쇼어링이죠. 근데 한국에서 기업을 하던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걸 오프쇼어링이라는데 과거도 있었지만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냐? 노란봉투법으로 내쫓고, 법인세로 내쫓고, 중대재해법으로 내쫓고, 관세로 내쫓고, 어떻게 기업을 하라는 겁니까? 자,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엄청나게 지금 큽니다. 여기서 벌써 100만 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대를 늘린답니다. 왜 기업들은 그럼 해외로 나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비용 절감입니다. 인건비가 한국은 이미 선진국수를 넘어섰어요. 한국은 말이죠, 생산성은 개뿔도 없으면서 인건비만 높습니다. 평균 임금이 말이죠, 1인당 GDP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GDP가 2.33배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1인당 임금이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니까요. 임대료, 전기세, 식비, 모든 운영비용 다 우리가 높습니다. 단순 조립, 제조업일수록 베트남 등으로 나가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비용 절감 때문에 그러는가. 두 번째, 인력 확보.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요. 동남아에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 혜택. 우리나라는 말이죠, 세금 혜택도 별로 안 줍니다. 인센티브가 없어요. 미국 주정부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직원당 세금 공제가 $5,000입니다. 법인세는 감면해 줍니다. 아예. 우리나라는 24%로 윤 대통령이 1% 낮춘 걸 갖다가 또 지금 이재명이가 1% 올려가지고 25%로 지금 또 법인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우디, 인도 등도 적극적으로 공장을 유치한답니다. 인도에 가서 공장 세우잖아요. 법인세 없어요. 사우디 가서 공장 세우잖아요. 법인세 없어요. 미국뿐이 아닙니다. 지금 규제 회피. 우리나라는 환경규제, 안전규제, 노동규제가 너무 많아요. 해외는 규제가 적고 행정편의를 제공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 오기만 해라, 그냥 땅은 공짜로 빌려주겠다, 이런 정도야.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도 안 돼. 노조가 너무나 노동 경직성 때문에 여기서 도대체 노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문제는 말이죠, 첨단 산업까지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있죠. 중국 우시에 세계 최대 D램 공장을 갖다가 지금 세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많이 갔는데 이 중국에 간 건 상당히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중국의 최대 D램 공장을 세워가지고 전체 생산의 40%를 거기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SK 하이닉스가 말이죠, 중국하고 가깝다는 거 이제 아셨죠? 아니, 그거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텐데 하여튼 중국에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은 시안에다가
중국 시안입니다. 낸드 플래시 공장을 세웠는데 생산량의 40%를 거기서 차지합니다. 삼성도 사실은 또 중국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빡친 이유가 바로 이거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같은 데가 중국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미국에는 별로 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더 빡쳤던 겁니다. 그럼 중국에 왜 갔느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간 이유는 인건비 때문에 간 거지. 그거야. 지금 LG, SK, 삼성, SDI 전부 다 2차 전지 생산 비중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92.4%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LG, SK, 삼성, SDI 2차 전지 이거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외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무려 92.4%나 됩니다.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떠납니다. 심지어 말이죠. 중소기업도 공장 자체 또는 회사 본사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도 한국 설립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스타트업 해봤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이 지금 해외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국내에 남은 문제들이 지금 뭐냐? 제조업이 공동화됩니다. 이제 제조업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동화, 그러니까 노후공업지대만 남는 겁니다. 옛날에 세웠던 거 40년, 50년. 그러니까 러스트벨트가 되는 거죠. 자, 러스트벨트, 녹슨 그런 어떤 공장지대. 첨단 산업이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R&D 기능도 점차 해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 기능도 우리가 지금 없습니다.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간접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감소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양질 일자리는 이제 아예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말이죠. 한국은 순유출국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해외 직접 투자가 우리는 639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데 가서 투자한 게 유입은 34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무려 300억 달러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거는 639억인데 해외에서 우리로 유입된 건 34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유출이 2.02%로 너무나 높습니다. 유입은 0.82%에 불과합니다. OECD 38개국 중 29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출 대비 유입 이걸 따질 때 우리가 완전히 꼴두바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샌드위치 산업입니다. 상황입니다. 한국은 샌드위치 상황이다. 고부가 산업은 다 미국 등 선진국으로 나가고 저부가 산업은 중국 동남아로 나가고 스타트업은 미국 중국 일본으로 나가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샌드위치 돼가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포지셔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중국의 위협은 너무나 강합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중국하고 우리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막대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줘.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문제 삼는 거 아니야. 니들이 보조금 줘가지고 중국 기업에, 사실 중국 기업은 국가 거야, 국가 거. 국가가 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은 그 땅 지고 헤엄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국이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데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땅 짓고 헤엄치고 R&D 투자도 우리보다 더 많아요. 화웨이가 30조 원 이상을 갖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R&D에다가.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전략을 보면 미국은 말이죠. 리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리쇼어링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리쇼어링을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8, 9년 동안 무려 3,327개 기업이 리쇼어링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가 세금 감면해주고 규제 완화해주고 중국의 관세 때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야. 유럽도 말이죠. 첨단 산업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제조업 비중이 25% 목표인데 독일도 말이죠. 이렇게 리쇼어링이 독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던 독일 기업들이 독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데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오기는커녕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프쇼링. 우리 기업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기업은 없고 어떡할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한국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순유출국으로 구조화돼 가지고서 기존 기업이 이탈이 되고 결국은 노동 집약산업, 뭐 저부가 산업 이런 거 유치가 불가능하고 첨단 산업도 불가능하고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론은 한국 기업 해외 이탈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구조적 환경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술력이 저하되고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를 개혁해야 되고 산업정책 투자 환경 개선을 해야 되고 핵심 산업을 유치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말이죠. 바꿔야 될 건 뭐냐? 지금 정부의 저 좌파 정책, 좌파
좌파가 지배하고 좌파가 말이죠. 무슨 노란봉투법 만들고 중대재해법 만들고 무슨 뭐 상법 개정해가지고 또 무슨 이상한 짓 하고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막고 그다음에 리쇼어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지금 한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야 기업이 산다. 정말로 정말 우리 2030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이 땅을 살 우리 후손들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알리는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널리 퍼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뭐 별거 그런데 알린다고 해서 별거 있겠느냐, 뭐 알리면 뭐하냐.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또 자꾸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재명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무릎 안 꿇으면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타도하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 댓글 남겨주시고요. 강신업TV를 응원하신다면 222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업TV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 쇼핑몰에도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의 응원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